안녕하십니까. 약학역사관장을 맡고 있는 박정일 교수입니다. 우리 대학 약학역사관은 크게 3개 의관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가 약학역사관, 두 번째가 약학전시관, 세 번째가 약학박물관입니다. 첫 번째 약학역사관에는 우리나라 약학교육 100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학대학이 처음 생겨서부터 우리나라 약학교육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또 그리고 우리 약학대학을 다닌 우리 선배들이 가령 독립운동에 기여한 거, 또는 우리 사회 민주화에 기여한 그런 역사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학전시관에는 의약품이 어떻게 개발되어 왔고, 이러한 의약품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그리고 미래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약 10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의약품의 중요성이 전시되어 있고, 또 우리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출신들이 개발한 의약품 여러 제품들이 또 명예의 전당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약학박물관에는 우리 약학대학에서 그동안 약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여러 기자재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비록 좀 장소가 좁아서 아직 충분히 전시되어 있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와보면 의약품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약학박물관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내에 일과 시간에는 항상 무료로 개방이 됩니다. 기회가 닿으면 꼭 찾아서 보시고 의약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udio Jungle. Audio Jungle. 가산약학전시관은 광동제약 설립자 고 과산 최수부 회장 기념사업 일환으로 광동제약이 후원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본 전시관은 본 대학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2015년 개관하였습니다. 1915년 약학 강습소 학생 모집 공고, 입학 시험 문제, 1919년 3월 1일 운동 때 체포된 학생들의 신상 기록 카드, 우리나라 초기 약사의 활동상 등 약학 100년의 역사와 자료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1914년 처음으로 약학 교육이 시작된 곳은 장훈학교였습니다. 이후 조선약학강습소, 조선약학교로 이어졌고, 경성약학전문학교, 서울약학대학을 거쳐 서울대학교에 편입되어 지금의 서울대학교 약학대학까지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학교들이 서울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 보시는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1910년 대한의원 부속 의학교에서 약학과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한일 합병으로 무산되었는데, 이후 서양의 약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키우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장훈학교에서 약품 취급 강습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강습이 성공적으로 마친 후 본격적으로 약학교육기관 설치를 계획하였고, 조선약학강습소가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약제사의 양성을 위해 좀 더 탄탄한 교육기관이 필요하였는데, 조선약학강습소를 해체하고 조선약학교를 이후 개교하게 됩니다. 1920년부터 1932년까지 136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옆에 조선약학교 학생들이 3.1 운동에 참여하였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조선약학교 연고판이 있는데, 다들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거나 상처가 난 부분에 마데카솔, 후시딘과 같은 약을 발라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바르는 약들은 연고제라고 하는데, 이 판은 연고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판입니다. 연고와 그 안에 들어갈 약 성분을 판 위에 놓고 칼같이 생긴 도구로 섞어주시면 연고제가 완성됩니다.
조선약학교 이후 조선총독부 전문학교 승격 인가를 받아 경성약학전문학교가 개교하게 됩니다. 당시 한국의 유일한 전문약학 교육기관으로 졸업한 한국인은 약 500여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광복 이후 일본인이 빠진 약학계의 공백을 채우고 대한민국 약학 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옆에는 당시 학생들을 가르쳤던 도봉섭 교수님의 식물동호회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광복 이후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충돌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기 힘들었고 학교의 운영은 마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아까 간단히 소개되었던 교장 도봉섭과 교수, 교직원, 학생들이 경성약학전문학교를 서울약학대학으로 승격시키게 됩니다. 교수진도 강화되었고 교과내용도 개선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학내 분란과 운영난으로 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이 서울약학대학 전문부 제1회 졸업장 그리고 학부 1회 졸업장입니다. 1950년 9월 국립대학으로 편입되며 지금의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일사후퇴로 부산에서 개교하였으며 1953년 휴전을 통해 서울로 돌아오게 됩니다. 전쟁 이후 실험시설, 도서 등이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점차 발전되었고 전국 최고의 연구 실적과 연구진을 배출하였으며 2010년대에 들어와서 세계의 약학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현재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이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이 되며 초대 학장으로 한구동 교수님이 임명되었으며 여러 약학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보건의 밑거름을 다져주셨습니다. 보시는 약원은 약학대학의 학보로 1953년부터 2006년까지 총 43호가 발간되었습니다. 2006년 이후 발간되지 않다가 1919년 스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발간되기 시작하여 현재 2020년 45호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동물이나 식물에서도 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분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에 대한 연구를 위해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가 설치되어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천연물 성분의 물질 개발과 응용에 대한 연구를 현재까지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서 다녔던 학생들의 학생증, 배지, 생활 물품 등이 본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약학역사관에서는 초기 학장이셨던 한구동 선생님과 1호 박사, 대학 홍문화 선생님을 비롯해서 다양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편찬해서 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들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출신의 졸업생 여러분들이 기증해 주신 당시 약학대학 활동 사진들을 모아놓은 부분입니다. 보시는 공간은 약학대학 역사관의 교육장소로서 활용되는 공간으로 이전에 사용되었던 약학대학의 교과서들, 그리고 약전, 그리고 국외 자료들, 그리고 받았던 상패들, 그리고 약학대학 역사관의 전체적인 자료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관인 우봉약학전시관은 일동 후디스 이금기 회장이 전시관 건립기금을 후원하였습니다. 본 전시관은 인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약의 주제로 인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약,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약, 국내 개발 신약, 서울대 동문이 개발한 약품 등을 전시하여 약학의 중요성과 미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퍼지면서 다들 백신에 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백신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백신은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몸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병원체를 인식하는 항체를 만들어 이후에 병원체가 몸속에 들어왔을 때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천연두가 유행할 당시 우두에 걸렸던 사람들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너가 발견하여 이를 이용해 천연두를 예방하는 종두법을 개발하였고 이후 수두, 폐렴, 독감 등 많은 병원균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수많은 병원체가 존재하지만 백신 덕분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모르핀입니다. 뉴스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모르핀은 마약으로 알려진 물질입니다. 하지만 이 물질은 원래부터 마약으로 만들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양귀비에 들어오는 물질인데 강력한 마취, 진통 효과가 있어 진통제로 사용되어 왔고 현재도 수술 환자나 암 환자들이 심한 통증을 해소하는 데 쓰이는 약입니다. 다음은 살바르산입니다. 살바르산은 매독에 사용되는 약으로 인공적으로 합성한 약물입니다. L2가 수많은 유기비소 화합물을 합성한 뒤 매독균에 효과적으로 약물을 하나씩 시험해보며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을 찾은 것입니다. 살바르산을 계기로 이후 수많은 합성 물질들이 의약품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스피린입니다.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버드나무, 조팝나무를 통증에 많이 사용하여 왔는데 여기 들어있는 살리실산이 진통 해열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버드나무 추출물에서 살리실산을 분리해 사용하였지만 이후 합성해 아스피린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스피린은 120년이 넘도록 좋은 약효와 낮은 부작용으로 사랑받아온 약품으로 최근에는 심장마비와 뇌졸중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더 넓은 범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으로 우리 몸의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입니다. 인슐린과 관련된 질병은 당뇨병으로 정상 사람들은 몸속에서 알아서 인슐린이 혈당을 조절하도록 하지만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접 인슐린을 넣어 혈당을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인슐린을 얻기 위해 처음에는 동물에서 추출하였으나 동물의 인슐린과 사람의 인슐린이 완전히 같지 않아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이후 사람 인슐린의 유전자를 배열을 알아내어 대장균을 이용해 유전자 제조합 인체형 인슐린이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페니실린입니다. 페니실린은 플레밍과 푸른 곰팡이의 이야기에서 나오는데 페니실린이 바로 푸른 곰팡이에서 발견된 물질입니다. 플레밍이 푸른 곰팡이 주변에는 박테리아가 죽어있는 현상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해 질병의 원인균을 죽이는 항생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페니실린은 세계대전에서도 많이 사용되어 군인들의 목숨을 살려주었으며 이후 테트라 사이클린, 반코마이신 등 여러 항생제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우리 몸의 많은 호르몬을 이루는 기본 구조로 나와 있는 물질들을 보면 4개의 고리가 있는 모양이 비슷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물질들이 기본 토대인 만큼 스테로이드제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피임제, 항염증제 등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스테로이드제는 먹는 약도 있지만 바르는 연고제 등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르테미신입니다. 아르테미신은 개똥쑥에서 얻은 말라리아 치료제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말라리아 치료제로 오른쪽 아래에 나타나고 있는 퀴닌, 클로로퀸 등이 개발되어 있지만 이 약물의 내성을 가진 말라리아 원충이 나타나며 새로운 약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투유유 교수가 개똥쑥에서 얻은 아르테미신을 발견하여 1년에 100만여 명에 이르는 말라리아 사망자 수를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리백입니다. 글리백. 암은 아직도 인류가 해결해야 될 큰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암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번에 소개할 글리백은 혈액암인 만성 골수성 백혈병에 사용되는 약입니다. 아래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면 보통 사람이 갖고 있는 염색체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필라델피아 염색체를 가진 사람들은 염색체로부터 암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생성되었고 이로 인해 백혈병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글리백은 암을 유발하는 물질을 저해하여 백혈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작용하였습니다. 기존의 항암제들은 가장 큰 부작용이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작용하여 공격한다는 것이었는데 글리백이 다른 항암제와 다른 점은 정상세포를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골라서 약효를 나타낸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아그라입니다. 비아그라는 원래 고혈압 치료제로 개발된 약물입니다만 기존의 고혈압 치료제와 비교했을 때 별다른 장점이 없었고 실패로 돌아가던 와중 일부 남성에게서 부작용으로 발기 효과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혈압 치료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약물을 발기부전제 치료제로 만들어 방향을 틀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들은 한국에서 발견되고 있는 생약제의 원료입니다. 생약 표본이라고도 하는데요. 현재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는 이처럼 다양한 생약을 표본으로 만들어 연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관은 국산 신약을 전시해 놓은 전시관입니다. 이것들은 별다른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인데 후시딘, 인사돌, 우루사, 가스 활명수 등 TV 광고에서도 많이 보이고 약국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약들을 많이 전시하였습니다. 이곳은 현재 한국에 있는 일반 의약품을 매출 순위를 1위부터 30위까지 기록하여 전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보시는 전시관은 약품의 여러 가지 제형을 제형별로 분류하여 전시한 곳인데요. 약은 단순히 알약, 물약 이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고제, 주사제, 그리고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형 등 다양한 형태의 약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곳은 북한에서 직접 공수한 약품들을 전시한 곳입니다. 북한은 대체로 생약 제제를 이용해서 1차적인 약품들을 주로 만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신 동문들의 신약 개발 현황을 나타낸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아로나민, TV 광고로도 많이 접하셨을 건데 쌀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부족할 수 있는 비타민 D를 영양제로 만들어서 팔고 있는 일동제약의 아로나민이 가장 유명합니다. 그 외에도 쑥으로부터 개발된 위험약 스티렌, 그리고 국산 신약 1호로 백금 착화물 항암제로 개발된 선플라주, 그리고 WHO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된 항말라리아제 피라맥스, 그리고 현재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붙이는 멀미약인 키미테 등이 서울대학교 동문들에 의해서 개발된 유명한 신약 중에 하나입니다. (20세기) 말까지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인류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질병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 등 그리고 암, 치매, 에이즈 등 난치성 질환과 각종 희귀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서는 이런 사람들과 난치병 치료제의 새로운 개발을 위해 연구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절구들은 자연에 있는 약재들을 빻거나 즙을 내는 데 사용하던 도구들입니다. 중국, 베트남, 독일 등 여러 나라의 약절구를 수집하여 각 나라마다 다양한 특색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소 분석기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원소 분석기로 1945년 생학연구소에서 자체 조립한 것입니다. 원소 분석기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진 미지의 사료들을 연소시켰을 때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는 반응을 통해 각 원소가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분석해주는 장치입니다. 캡슐 충전기, 다들 캡슐로 된 약을 먹어보셨을 텐데요. 이 물건은 캡슐 충전기로 그 캡슐 안에 가루로 된 약을 넣어주는 기계입니다. 삼성 HPLC, 이 기계는 HPLC로 여러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각각의 물질로 분리해서 어떤 물질들이 들어가 있는지 알려주는 기계입니다. 기계 안에 들어있는 부품을 10회 전시하여 놨는데요. 분석하고자 하는 혼합물을 HPLC에 넣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긴 컬럼을 지나면서 컬럼 안에 들어있는 물질과 상호작용함에 따라 물질들이 분리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재 인큐베이터, 이 커다란 나무 상자는 인큐베이터로 앞부분에 써 있는 것처럼 미생물, 세포 등을 키우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배양한 미생물, 세포 등은 실험 등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핵자기 공명 분광기. 핵자기 공명 분광기는 NMR이라고도 부르는 것인데요. 수소와 탄소와 같은 자성을 띠는 원소들은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이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주변의 화학적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 물질의 구조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NMR은 현재의 특정 물질의 구조 분석에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얼마나 좋은 MMR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연구기관의 연구 수준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의 강력한 지표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질량 분석기. 질량 분석기는 질량을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하를 띤 이온으로 만든 후 전기장 또는 자기장을 지나며 상호작용함에 따라 질량 대 전하의 비를 측정합니다. 이를 통해 미지 시료의 질량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Audio Jungle.